오늘은 형용사. 얘들아, 형용사가 뭐야? 형용사. 형용사 하면 그래도 니네가 제일 많이 말하는 게 명사 수식. 그치? 그냥 명사를 수식하긴 하는데, 어떤 단어가 명사를 수식하는지는 어떻게 알아? 니네가 얘가 형용사인 걸 알아야 되잖아. 그치? 사실 우리가 단어를 외울 때 그 단어 뜻을 보면 격려일 수도 있고, 격려하다일 수도 있고, 격려하는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단어 외울 때 품사를 정확하게 외워야 된다. 얘를 네가 격려하다라고 외우는 순간 걔네는 너 머릿속에 동사로 인식이 되는 거야. 격려하는, 뭐뭐 한. 이렇게 해석된, 이렇게 외우는 게 우리가 외우는 단어들 중에 형용사들이다. 그럼 그런 형용사들의 역할이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근데 그 의미들은 보면은 명사의 성질이나 명사가 착하다, 명사가 아름답다, 명사가 빨간색이다 이런 성질을 얘기하든지 아니면 상태, 깨끗하다, 덥다 이런 거, 수량, 많다, 적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것들이 형용사다. 근데 니네가 이 정의를 외워봤자 얘네가 형용사인지 아닌지 몰라. 명사의 성질, 상태, 수량 등을 설명하는 게 형용사야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만 설명해주면 자, 이 단어 형용사야, 동사야, 명사야 물어보면 모른단 말이야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설명했듯이 단어를 외울 때 뭐뭐한, 뭐뭐의 이렇게 뜻으로 외우는 것들이 형용사인 걸 머릿속에 넣고 단어 외울 때 정확하게 격려하는 이라고 외워야지 격려하다 대충 격려라는 뜻만 알고 외우면 얘가 형용사인지 동사인지 명사인지는 또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법에서도 쓰고 단어의 뜻도 알려면 품사까지 정확하게 암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형용사는 뭐뭐한, 뭐뭐의 라고 우리가 암기하는 그런 단어들이다. 친절한, 아름다운 이런 그런 형용사의 역할이 두 가지 명사 수식과 보어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형용사 하면 명사 수식이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은 보어로도 쓰이지. 그래서 요거 옆에다 필기해 놓을게요. 선생님이 말하지 않아도 선생님이 필기해 놓은 거나 줄쳐 놓은 거는 다 중요한 것들이니까 니네도 똑같이 책에다가 필기하고 줄치도록 합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1을 보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한다. 그런데 명사를 보통 이렇게 앞에서 수식하는데 interesting story. 근데 여기 줄치자 thing, body, one으로 끝나는 단어는 형용사가 어디서 꾸민다? 뒤에서 꾸민다. 우리 투부정사에서 한번 했었지, 그치? 그래서 thing, 형용사, 투부정사 이렇게 암기했었잖아. 투부정사는 없이 지금 형용사랑 thing, body, one으로 끝난 단어가 왔을 때는 thing, 형용사 이렇게 쓴다. 그래서 보면 something important, 중요한 무언가 할 때 important something 쓰면 틀린다. 그 다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뿐만 아니라 보어로 쓰인다. 보어로 쓰일 때는 주어를 설명하는 주격 보어일 수도 있고 목적어를 설명하는 목적격 보어일 수도 있다. 첫 번째 예문 보면 자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해석되지 않잖아. 그치? interesting이 스토리를 꾸미는 게 아니야. 여기서는. 꾸밀 때는 우리가 요 interesting이란 형용사 앞 뒤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지. 그 이야기는 재미있었다 하고서 그 이야기가 어땠는지 보충 설명해 주는 거. 요런 게 보어다.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We found the story interesting 볼까? 우리는 발견했다. 뭘? 그 이야기가 재밌다는 걸. 우리는 발견했다가 주어 동사잖아. 뭘 발견했는데? 그 이야기를 발견한 거야. 그러면 the story는 목적어지. 근데 그 이야기가 어때? 재밌어. 목적어를 설명해주고 있지? 이런 게 목적 보어다. 그래서 보어를 니네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주어는 은는이가 동사는 뭐뭐다.
목적어는 을를 이렇게 딱 떨어지게 해석이 되는데 보어는 그렇지가 않아.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걸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얘가 보어인지 아닌지 잘 헷갈려 하는데 이렇게 보어는 그 설명해주는 대상과 이꼴 관계야. 예를 들어 interesting 뭐가 interesting해? The story가 interesting이지 the story equal interesting인 거야.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We found the story interesting이잖아. The story가 interesting한 거야.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주격보어,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목적격보어 이렇게 된다. 그럼 1번 볼까? huge, 거대한이라는 형용사지.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때 평범한 경우에 보통의 경우에 명사 앞에서 꾸며주니까 a huge storm 하면 되겠지? 그다음 funny 어디에 넣을까? something 띵으로 끝나는 단어가 왔으니까 뒤에서 something funny. 자 이제 시험에는 이렇게 형용사냐 부사냐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1번에 quiet 조용한 quietly 조용하게 둘 중에 답이 지금 우리 형용사 배우고 있으니까 니네 형용사 다 체크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여기서 왜 형용사가 답이 될까? 명사 수식이야? quiet 앞뒤로 명사 있니? was 동사고 during 전치사지? 누구를 설명해? 누가 조용해? 마이크가 조용한 거지. 주어를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뭐야 이거? 보어. 보어 중에서도 주격 보어. 2번. 너의 계획이 훌륭해 라고 했을 때 마찬가지지? 비동사 다음에 plan 주어를 설명해주는 주격 보어 자리니까 형용사. 3번. 디저트가 맛있었다 할 때도 테이스트는 품사가 뭐야? 어떤 맛이 나다. 맛은 명사랑 동사야. 테이스티는 맛있는 이라는 형용사야.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니네가 이 테이스트랑 테이스티가 둘 다 맛이라는 뜻인 건 알겠는데 얘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정확하게 외워놓지 않으면 이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단어 암기가 그렇게 중요하다. 4번. 이 코트는 매우 따뜻하게 느껴진다. 해석이 어떻게 돼? 따뜻하게 뭐뭐하게라고 해석이 되지.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거의 다 warmly라고 답을 체크하거든. 부사라고. 그런데 답은 뭐야? 웜이야. 우리 이거 형식에서 배웠었는데 감각동사 다음에는 뭐 써야 돼? 형용사 써야 돼. 왜 그럴까? 왜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 써야 된다고 우리가 암기를 했을까? 자, 여기에 만약에 웜리를 쓰면 이 코트는 따뜻하게 느껴져 해석상의 문제가 없는데 부사는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가 될 수가 없거든? 그래서 만약에 얘를 very warmly를 만약에 니네가 답으로 체크하면 얘는 수식어 없기 때문에 문장에 주어, 동사밖에 없는 문장이 되는 거야. 근데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완전할 수도 있어. 말이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아이고 나 간다. 말이 되지. 다른 게 안 와도. 그런 건 일형식으로서 주어, 동사만 있어도 말이 되는 문장이야. 근데 이 문장에서 this coat feels 하면 말이 되니? 이 코트는 느껴져. 말이 안 되지. 불완전하지.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동사만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는 일형식으로 쓸 수 없는 문장인 거야. 그러면 이 코트가 어떻게 느껴지는데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한 문장인 거야. 그러면 보어 자리에는 이렇게 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된다? 형용사를 써야 된다. 오케이? 이해됐니? 그래서 이 설명이 조금 어려운 친구는 그냥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야 돼. 부사가 오면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어법상 맞지 않는 문장이야. 그래서 해석이 뭐뭐하게 느껴지다, 뭐뭐하게 들리다 라고 해석이 될지라도 감각동사 다음에는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럼 감각동사 뭐 있었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확인할게요. 감각동사 5개 뭐 있었니? feel, 또 hear은 듣다, 지각보는 sound, 들리다, 또 taste, 어떤 맛이 나다, 또 smell, 어떤 냄새가 나다. 그 다음 하나 더 feel 있잖아. 보다가 아니라 보이다. look이 여기서 보이다야. 보다가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이 형식은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게 아니야. 뭐뭐를 보다 하려면 look at 까지 써줘야 되는 거야. 아니면 see나 watch를 써야 되고. 그래서 요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주자. 그 다음 5번. 이때는 question 명사 꾸며주니까 difficult. 그치? 자, 6번도 볼게. 해석해볼까? The news made. 그 소식이 만들었어. 뭘?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하니까 화나게 부사처럼 해석이 되지. 그럼 니네 이거 거의 90% 애들이 angrily 부사 체크한단 말이야. 그런데 부사 체크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자, 부사를 체크하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는 부사가 돼버리니까 문장이 SVO로 완전한 문장이 돼야 돼. 부사는 수식이기 때문에 없어도 말이 돼야 되거든. 근데 뉴스가 나를 만들었다. 말이 되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얘 문장이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해석은 뭐뭐 하게라고 되지만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 할 때 나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가 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써줄게요. 어서와. 여기 밑에도 그래서 make 플러스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를 써야 된다. 오케이? 이렇게 외워두면 편해. 이유는 왜 그렇다? 목적 보어가 필요한 자리라서 그렇다. 소윤아 115페이지. 그다음 포인트 2는 니네가 많이 알고 있는 거야. 여기 표를 바로 볼게. 자, 형용사 중에는 아까 수량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다고 했는데, 자, man이랑 much의 차이점은 알지? 셀 수 있는 명사는 many를 쓰고 셀 수 없는 명사는 much를 쓴다.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는 많으니까 당연히 s 붙여서 복수로 써야겠지? 셀 수 없으니까 당연히 s 붙이면 안 되겠지? 그리고 많은인데 셀 수 있을 때나 없을 때 다 쓸 수 있는 게 a lot of, lots of, plenty of 세 가지. 그 다음 요걸 니네가 좀 많이 헷갈려해. A few, a little, little 네 가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우선 a few랑 a little은 A가 있잖아, 그치? A가 있는 거는 약간 있는이라고 외우는 거야, 오케이? 약간 있는. 여기는 few랑 little은 A가 없지. 없으니까 어떻게 외워? 거의 없는 부정으로 외우는 거야. 됐니? A few랑 a little은 약간 있는 뜻이 few랑 little은 거의 없는 부정이야. 그래서 a few students 하면 학생들이 약간 있는 거고 few students 하면 해석을 부정으로 해야 돼. not이 없어도. 학생들이 거의 없어 라고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a few랑 a little의 차이점은 뭐야? 셀 수 있을 때는 a few, 셀 수 없을 때는 a little. 마찬가지 거의 없는 이란 뜻을 쓰고 싶은데 셀 수 있는 명사가 있으면 few, 셀 수 없는 명사가 있으면 little이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약간 있든 거의 없든 하나는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셀 수 있을 때는 다 복수명사로 써줘야 돼. 됐니? 그래서 이 표를 지금 외울게요. many, much는 알 테니까 다 쓸 수 있는 거 a lot of, lots of, plenty of. 얘들아, a lot은 많이라는 부사야. 그래서 a lot은 a lot of, lots of랑은 또 쓰임새가 달라. 뜻은 똑같지만. 그래서 a lot of, lots of, plenty of 세 개 외우고 그 다음에 a few, few, a little, little 네 가지를 구분한다. 외울 때 어가 있으면 약간 있는, 어가 없으면 거의 없는. 다 외운 사람은 밑에 체크 풀어볼게요. 음. 1번 볼까? 모두 고르는 거야, 얘들아. friends가 셀 수 있잖아. 그러면 답은 lots of, plenty of. 2번. Ray는 셀 수 없지. 그러니까 답이 a lot of만. 3번. soup. 얘들아, 셀 수 있나 없나 니네가 고민할 이유가 없다? S가 안 붙었으면 셀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S를 안 붙여놓은 거야. 그치? soup은 셀 수 없으니까 a little. 4번. people. 얘들아, person이 사람, 단수고 people 하면 사람들 복수지. S가 없어도 복수형이야. 그러면 답은 many. 5번. questions. S 붙었으니까 a few. 1번. 외국어를 몇 개 할 수 있어. 몇 개. 그럼 뭘 쓸까?
languages 복수인데 a few. 2번.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부정이지. 근데 여기에 didn't 없잖아. 그럼 어떻게 쓸까? few. 그렇지. 3번. 마찬가지야. 향기가 거의 없단데 그냥 여긴 긍정으로 써놨어. 그럼 뭐 쓸까? little. smell 셀 수 없으니까. 4번. 노이즈 셀 수 없어. 그러면 a little 조금 냈다니까. 그래서 긍정일 때 a few, a little. 그 다음 부정일 때 few, little. 그 다음 포인트 3. 자, 세 가지를 외울 건데 예문 먼저 볼게. 우리 괄호 안에 있는 문장 먼저 볼게요. 그 학생은 14살이야 할 때 우리 14 years old 14년 살았으니까 2열에 s를 붙이잖아. 그치? 그런데 이 표현을 하이픈으로 붙여서 뒤에 명사를 꾸며주도록 쓸 때는 2열에다가 s를 붙이지 않고 단수형으로 쓴다. 그래서 14year old 14살의 학생이야 이런 표현인 거야. 그래서 14살 14이랑 year이랑 old를 하이픈으로 붙여서 얘를 형용사화한 거야. 형용사는 당연히 단수 복수형이 없잖아. 그러니까 s를 붙이지 않는다. 이렇게 암기해주면 돼. 그래서 이렇게 하이픈으로 연결했을 때는 단수를 써라. 밑에도 볼까? 10분 휴식하자 이럴 때도 10 minute 하이픈으로 연결했지. 그럴 때는 10분이라도 minut에 s를 붙이면 안 된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숫자 단수명사에 줄쳐놓을게요. 단수명사. 그리고 a number of, the number of가 있는데 얘도 꼭 구분해야 돼. 독해에서도 많이 나오고 어법 문제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여서 a number of는 뜻이 다수의, 여럿. 근데 얘는 다수의 여럿인데 여기 옆에 선생님이 써놓은 거 보면은 다수의 학생들 하니까 여기 복수명사가 주어가 돼서 동사가 복수동사가 오는 거야. 근데 the number of는 뜻이 뭐뭐의 수야. 그래서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거는 똑같지만 뭐뭐의 수하고 the number이 주어기 때문에 단수동사가 와야 돼. 그래서 요거 우선 필기해 놓을게요. 선생님이 줄쳐놓고 s라고 써놓은 거는 얘가 주어란 뜻이야. a number of 복수명사가 전체가 주어 붙지만 그 중에 진짜 주어는 복수명사가 주어라서 복수동사 써야 되고 밑에 거는 the number of 복수명사가 전체가 주어 붙지만 그 중에 진짜 주어는 the number이기 때문에 단수동사 써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뜻도 다르고 뒤에 동사가 오는 것도 다르다. 이거는 고등학교 가서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꼭 암기해도. 얘들아, 니네가 영어 문법에서 공부하고 암기해야 될 양은 정말 사실은 많지 않아. 니네 공부하는 뭐 수학이나 뭐 과학이나 다른 암기 과목에 비하면 진짜 별거 없거든? 그것만 해놓으면 그걸로 계속 고등학교 때까지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귀찮아하지 말고 암기해버려. 그러면 2권에서 암기할 거 다 암기하면 3권에서 추가로 암기할 거 그렇게 많지 않거든? 근데 2권에서 암기를 제대로 안 하고 3권으로 다시 레벨업 하면은 3권에서 또다시 다 암기해야 되니까 양이 많아지는 거지. 그래서 단계별로 내가 해야 될 거 차곡차곡 잘 해서 올라가면 단계가 올라가도 크게 어렵지 않아. 그 다음 고등영문법과도 마찬가지야. 중등영문법 3단계까지 잘 돼 있으면 고등영문법 가서 추가로 암기해야 될 거는 정말 레벨 2에서 레벨 3 올라간 것보다 더 적거든? 그러니까 차근차근 암기할 거 딱 하고 넘어가야 돼, 문법에서. 그래서 예문에서 다시 한번 볼게. A number of students were absent. 우선 해석은 어떻게 돼야 돼? 여러 명의 학생들이 결석했어. 이렇게 해석이 돼야겠고 이 중에 동사를 were 썼잖아. 그치? 이유가 뭐야? 선생님이 주어가 누구다? A number of students에서 주어는 students가 주어다. 여러 학생들이 하니까 a number of는 수식인 거고 students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밑에 문장 볼까? The number of students in my class is 20. 20명이야. 누가 20명이야? 학생들의 수가 20명이야. 더 넘버리 주어인 거야. 그러니까 동사는 is 써야 되는 거야. 해석도 다르고 주어도 다르고 동사도 다르다. 형용사의 마지막 더 형용사 줄치고 뭐뭐 한 사람들 줄치고 형용사 people로 바꿔 쓸 수 있다. 그리고 의미가 뭐뭐 한 사람들 복수니까 동사도 복수형 써야 된다. 예문 볼까? The young 했어. 그러면 영은 원래 젊은, 어린, 형용사잖아. 그럼
근데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왔어. 더랑 같이 오면 뭐뭐 하는 사람들이란 뜻이 있어서 더 young 하면 young people이랑 똑같은 표현이다. 젊은이들 하니까 복수라서 동사를 뭘 써야 된다? are 써야 된다. 오케이? 지금 요거 세 가지 암기하고 그리고 체크 풀게요. 암기하고 풀어. 볼까? 1번. 하이픈으로 연결했을 때 단수였어야 된다 그랬지, 그치? 15year old가 답이 되는 거고 2번. 해석으로 찾아도 되고 아니면 동사 보고 찾아도 되죠. 동사가 go야. 그러면 답이 뭐야? A number of. 그치? 많은 사람들이 영화 보러 가. 3번. 하이픈이 없지. 그럼 어떻게 써야 된다? 복수 명사 그대로 쓴다. Sorry meters to. 4번. The elderly 노인들 하니까 복수지. 더 형용사에서 뭐뭐 하는 사람들 따라서 답이 are. 5번. The number 나오면은 얘가 주어니까 동사는 단수. 그래서 암기하면 다 바로바로 나온다. 근데 암기 안 하면 니네 막 해석을 막 하고 뭐가 주어인지도 모르고 cards를 봐야 될지 road를 봐야 될지 막 이런단 말이야. 꼭 암기한다. 그러면 우선 여기까지 하고 형용사 채운 다음에 테스트 채우고 나서 암기하고 문제 마저 풀게요. 자, 두 번째는 부사. 좀 전에 봤던 형용사는 뭐야? 명사를 수식하거나 보어로 쓰이는 거였지. 해석이 뭐뭐한, 뭐뭐의라고 해석이 되는 것들. 근데 부사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다 수식하는 거야.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고 그리고 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다? 동작이나 상태나 정도, 빈도, 시간, 장소 등을 설명하는 거다. 이거 다 안 외워도 돼. 그냥 부사의 의미가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아도 충분해. 볼게 그러면 부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요거는 여기다 줄칠게요. 동사, 형용사, 또 다른 부사 또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준다. 즉, 두 번째 줄에 명사 빼고 다 부사가 수식한다. 명사는 누가 수식해? 형용사. 명사 빼고 나머지는 다 누가 수식해? 부사. 그럼 부사는 대부분은 형용사에 LI를 붙인 거야. kindly, beautifully, diligently 이런 식으로. 볼까? 첫 번째 문장. 그녀는 규칙적으로 요가 수업에 참석해. 규칙적으로 뭐 해? 규칙적으로 요가? 규칙적으로 참석해. 참석하다를 꾸미지? 그래서 attend 동사를 꾸며주니까 여기 부사를 쓴 거야. 두 번째, 유명해. 왜 famous 형용사 썼지? 보어 다음이어서, 동사 다음에 보어 자리여서. 이 레스토랑은 유명해. 근데 얼만큼 유명해? 매우 유명해. very가 famous를 꾸며주는 거지. 세 번째, 우리 오빠는 모든 것을 아주 빠르게 배워. 자, quickly 부사 쓴 이유는 뭘까? 빠르게 뭐 해? 배운다. 동사를 꾸며줘서 quickly 부사를 쓴 거고 very는 왜 쓴 걸까? 어떻게 빠르게? 매우 빠르게. 부사를 꾸며주는 부사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부사가 두 개가 온 거지. 그 다음, 다 내 잘못이야. 뭐가? 정직하게 말하자면 다 내 잘못이야. honestly가 문장 전체를 이렇게 꾸며줄 수도 있다. 됐니? 그래서 부사는 대부분 형용사에 LI를 붙이지만 very처럼 아닌 경우도 있어. 많아. 그 다음 주의할 거 별표하면 부사로 혼동하기 쉬운 LI가 붙은 형용사야. 좀 전에 LI로 끝나면 보통 부사라고 했잖아. 근데 LI로 끝나는데 형용사인 애들이 있어. 그래서 여기 6개가 나오는데 암기합니다. lovely, friendly, 보통 명사에 LI를 붙인 것들인데 그러면은 형용사가 된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친절한, lively, 경쾌한, weekly, 주간의, 월간의, 즉 일주일마다, 한 달마다 이런 뜻이야.
elderly 좀 전에 나왔지. 나이든 이런 애들은 li가 붙었지만 형용사다. 그래서 니네가 감각동사 다음에 형용사 써야 되는데 감각동사 다음에 lovely 써면 감각동사 다음에 li 부사 같다 틀렸다 하는데 맞는 거지. lovely는 형용사니까. 오케이? 그럼 1번 볼게요. 부사를 모두 찾아 밑줄을 그으세요. 1번에 부사 뭐 있어? very. very가 누구 꾸며? 매우 뭐? friendly 형용사 꾸미지? 2번 부사 어딨어? suddenly 누구 꾸며? 콤마가 힌트지? 문장 전체 꾸미는 거야. 갑자기 비가 폭우처럼 왔다. 이때 heavily 부사지? heavily가 뭘 꾸며? raining 꾸며도 되고 started 꾸며도 되고 여기서는. 그 다음에 3번 slowly가 누구 꾸며? 천천히 뭐? read. 천천히 읽어. 또 부사 하나 더 있어. so가 누구 꾸며? slowly. 매우 천천히. 포인트 5. 빈도 부사. 자, 아까 부사의 의미 중에 여기 보면은 빈도 있었지, 그치? 부사 중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게 빈도 부사. 빈도라는 뜻이 그래. 그래서 줄치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를 나타내는 게 빈도 부사라고 한다. 이 빈도 부사는 위치가 중요해. 우리 부사는 수식하는 단어 보통 앞에 꾸며 써주면 돼. 근데 좀 위치가 자유로운 편인데 빈도 부사는 꼭 정해진 자리에 써야 된다. 그래서 일반 동사가 왔을 때는 일반 동사 앞에 써야 되고 비동사나 조동사가 왔을 때는 뒤에 써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외워? 비조디, 일앞 이렇게 외우면 되지. 비조디, 일앞. 그럼 확인해보자. sometimes가 forget이라는 일반 동사 앞에 썼네. hardly를 am 비동사 뒤에 썼고 always, should 뒤에 was 앞에 썼지. 그래서 여기 빈도부사 다 암기할게요. never, 그 다음에 거의 뭐뭐한테 이것도 다 암기할게. hardly, rarely, seldom, scarcely, barely. 다 뜻이 거의 뭐뭐 않다라는 뜻이 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게 hardly지, 그치? 그리고 sometimes, 가끔, often, 자주, usually, 보통, always는 항상. 그래서 0%부터 100%까지 빈도를 나타내는 애들이야. 뜻을 암기하면 돼, 순서보다. 1번, hardly 어디 있을까? 1번, goes, 일반 동사 앞에 써야겠지? 2번, sometimes, can 조동사 뒤에, lead 일반 동사 앞에 2번에 들어가야 되고 3번 always 비동사 뒤에 am 뒤에 쓰면 되겠지? 그 다음 포인트 6번은 자 부사는 원래 형용사 li를 보통 붙이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 그래서 요걸 암기를 해주는데 우선 hard 봐봐. 뜻이 많지. 형용사로 쓰였을 때 단단한 다이아몬드가 아주 단단하다. 그 다음 어려운, 시험이 어려웠어 랄 때 형용사로 쓰인 거고 부사로 쓰일 때는 열심히 공부했어 할 때 열심히 또 비가 몹시 내려 할 때 몹시 이렇게 땐 네 가지 암기합니다. hard. 그리고 나머지는 형용사의 부사의 뜻이 똑같은데 둘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야. 즉 late가 늦은 하는 형용사도 되고 늦게 하는 부사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 늦은 형용사 쓴 이유는 뭐야? 비동사 다음에 보호자리라서 I'm late. 나 늦었어. 이거는 늦게 도착했어 하고 동사 꾸미니까 여기서 late는 부사로 쓰인 거지. 근데 여기다가 li를 붙이면 안 된다는 거야. 뒤에 나오겠지만 lately는 늦게가 아니라 최근에 라는 다른 뜻이 돼버리지. high도 마찬가지야. 형용사 부사의 뜻이 똑같아. 형태가 똑같아. 그래서 the mountain is very high 할 때는 비동사 뒤에 온 형용사지만 밑에 거는 flew 동사 꾸며주는 부사로 쓰인 거다. 높이 날아갔다 할 때 highly li 붙이면 안 돼. 그 다음 fast도 fast는 li보다 fastly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 아예 fast가 형용사 부사 다 되고 long 마찬가지 early도 일은 일찍 형용사 부사 다 되고 year enough 마찬가지. pretty는 예쁜이라는 뜻을 니네가 알고 있는데 부사로 쓰이면 꽤 상당히란 뜻이 있어. I'm pretty sure. 나는 상당히 확신해. 아주 확신해. 이런 의미인 거야. 자, 이런 형용사의 부사의 형태가 똑같은 애들한테 li를 붙였을 때는 아예 다른 단어가 돼. 그래서 요 네 가지를 꼭 암기한다. hardly는 거의 뭐뭐 않다. 좀 전에 빈도부사에 나왔지? 그래서 부정으로 해석해줘야 돼. I could hardly believe the rumor. 나 그 루머를 거의 믿을 수가 없었다. lately 하면은 최근에. 우리는 최근에 유리를 못 봤어. highly는 매우, very의 의미인 거야. 높이 성공했다가 아닌 거지. 매우 성공했다. nearly도 가까운이 아니라 거의, almost의 뜻인 거야. 거의 비었다. 거의 텅 비었다. 그 다음 enough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데 형용사를 쓸 때는 앞에서 꾸며 이렇게 enough 명사.
근데 부사로 쓸 때는 enough hard 이렇게 쓰면 안 되고 hard enough 뒤에서 꾸며야 돼. 그래서 요걸 써놓을게요. enough 플러스 명사 써놓고 형용사, 부사, 동사 플러스 enough. 명사를 꾸밀 때는 이렇게 enough를 앞에 써야 되고 나머지 것들 꾸밀 때는 enough를 뒤에서 써야 된다. 그러면 1번 볼까? Why did you take so long? 이때 long은 형용사로 쓰인 거야? 부사로 쓰인 거야? long이 누굴 꾸며? 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하고서 take를 꾸미는 거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 동사 꾸미니까 부사 2번. 팀은 팔을 뻗었다. 높이 뻗었다. 하니까 stretched 동사 꾸미는 거지. high도 2번. 부사로 쓰인 거. Don't sit too near. 너무 가까이 앉지 마. 마찬가지. sit 동사 꾸미는 거니까 부사로 쓰인 거. 4번. lately는 뜻이 뭐다? 최근에다. 이때 hard는 해석이 어떻게 될까? 열심히 일하신다. 2번. 알겠지? 그러면 수업 오늘 진도 나가는 건 여기까지고 앞에 아까 전에 부사 테스트지에 부사 뜻 채우고 나서 암기합니다.